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본격화된 북중러 밀착 행보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후속 동향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제 외교안보 분야 취재하는 이준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세르게이 국방부 장관이 방북한 직후에 이제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방문 의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일부 외신들이 해외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여기에 기록된 비행 정보들하고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이륙한 러시아 항공기 한 대가 지난 1일 오전에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 날 다시 모스크바로 떠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항공기는 러시아 공군이 보유한 일류신 62M 기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북러 양쪽에서 관련 보도가 없어서 이 군용기에 과연 누가 또 몇 명이나 타고 있었는지 또 방북 목적 등은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 외부와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해온 점을 고려해 본다면 러시아 군용기의 방북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또 그 시점 역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 이후 닷새 만에 거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네.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그렇죠.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좀 짚어본 대목입니다만 이번 전승절 행사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훨씬 더 이렇게 밀착하는 아주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게 사실이고요. 네. 러시아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이 쇼이구 장관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전시회를 같이 가서 참관하는 등 평양 체류 기간 내내 정말 각별히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또 북러 군사 협력도 약속을 했고요. 특히나 이 군용기가 러시아 군사 사절단에 사용되는 이른바 이제 VIP용 여객기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북러 군사회담 때에도 당시 러시아 국방 차관을 태운 적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모종의 합의를 배경으로 러시아 고위 관리가 북한을 찾아 교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경우에는 이 모종의 물품 이전이나 지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군사 어떤 그 무기 거래 대금 같은 거겠죠. 네. 또 아울러서 평양 무기 전시회가 여전히 운영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방북 러시아인들이 이곳을 들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무기 거래 의혹이 있을 때마다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단 말이죠. 이번엔 그렇죠.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이런 그 가능성이 제기가 돼 왔었고요. 특히 미국 백악관이 작년 12월에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이죠. 이 네. 바그너 그룹에 탄약 등을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나 러시아 양쪽 모두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나온 러시아 측 반박 내용을 보면 네. 당장 한반도 정세가 위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상용 탄약을 과연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혹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취지였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을 향해서 남의 눈을 속여가면서 우크라이나에 80여만 발의 대구경 포탄을 넘겨줬다. 이렇게 그런 행위 자체가 도적 고양이다. 이런 표현까지 동원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1월에 러시아 기차가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해서 귀환하는 모습을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네. 이런 기존의 해명 자체가 이미 좀 옹색해진 측면이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다시 부상한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나 러시아 모두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 결국 대규모 무기 거래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과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많은 탄약과 포탄이 우크라이나군과 또 그 도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많이 우려스럽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 자체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 네. 무기를 판매한 대금이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면서 그런 우려 때문에 국제사회가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 등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 that end,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Russia is seeking to increas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such as through DPRK sale of artillery munitions again to Russia.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순에 발생한 이 주한미군 병사의 판문점 월북 사건, 북미 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상황인데 또 이와 관련돼서 또 들어온 소식이 있다고요. 네, 좀 한동안 지금 월북 주한미군 병사였던 그 생사 또 행방이 굉장히 묘연했던 상황인데요. 유엔군 사령부가 이번 주에 좀 밝힌 내용입니다. 네. 북한이 월북한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의 행방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응답을 했다. 그 내용이 킹 이병 구금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구체적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이에 대해서 북한이 주한미군 병사의 월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반응한 게 근 보름 만에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응답은 북한이 미국과 관련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미국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사가 밝힌 북한 측 전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한 접촉에도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북한의 대외 동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대회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한다고요? 네, 일본 도쿄 신문이 복수의 북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스태프를 포함해서 약 100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북한 선수단이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그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대내적 차원에선 이 북한이 서해안에 자리 잡은 주요 항구 도시이자 대표적 관광지인 남포 일대를 정비하고 나서서 또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양에 이어서 제2도시로 불리는 이 남포 관광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코스로도 잘 알려져 있는 데다 이 관광 사업의 경우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는 북한의 이른바 합법적인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네.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나 또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등 이 대규모 관광 자원 개발에 공을 들였던 만큼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달 18일 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대담에선 한반도 정세의 또 하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의 의미와 의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